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종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중국을 미워한다, 중국을 우습게 본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보라 Q 에버, 에코백스 T20 신제품 두 종 또 구입해서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이번에 구입하는 게 아마 10대째일 겁니다. 로봇 청소기를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냐면 작년에 6대 구입을 했고 정확히는 7대인데 한 대는 분해를 해서 완전히 못 살렸어요.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6대가 지금 다 어디가 있냐면 작년에는 제가 로봇 청소기를 거의 제 걸로 못 쓴 게 팀원들 나눠주더라고. 우리 장진영님에게 한 3대 갔고요. 그 다음에 허감독, 그 다음에 송 팀장, 그 외에 주변 사람들 챙기느라 정작 제가 가지고 쓸만한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를 제가 쓰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또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아니 뭐 로봇 청소기 왜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우리도 좀 줘봐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래 뭐 또 내가 이렇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해서 겸사겸사 신제품 2개 나왔기에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한 다음에 또 주변 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2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드론, 뭐 미니 3 같은 드론도 뭐 여러 대 구입한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고요. 레이싱 드론 제 개인 용도로 가지고 있고 오즈모 포켓 3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DJI 이쪽 분야에서는 뭐 최고다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 청소기나 드론 또 뭐 짐벌 이런 것들을 왜 중국 제품을 덮어놓고 사느냐? 세계 최고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세계 최고인 이유는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노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아직 아닙니다. 자동차는 중국이 자동차를 완성차 업체로 생산하기 시작을 한 게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품질이 좋았겠고 상용차, 버스 뭐 이런 일반 승용차하고는 좀 관계없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중장비 쪽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슬슬 승용차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승용차는 각 나라의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안전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실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비재이기 때문에 정말 규제가 엄격하고 관련된 법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이 신생 업체들이 자동차 제조에 뛰어들다가 도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승용차 부분의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안전 규정 또 국제 표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품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2000년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이렇다 할 독자 브랜드를 가지고 내연차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내수 위주로 해서 그냥 소규모적으로 유지만 되오다가 2010년에 전기차 굴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CATL이 설립이 되면서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을 위주로 해서 공급이 되고 이걸 통해서 전동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중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아주 불같이 발전 속도가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의 자동차는 지금 10한 몇 년 정도 길어봤자 한 15년 내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이전에 내연차 역사도 물론 한 20년 남짓 있었습니다만 이 역사까지 다 포함하기에는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거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중국이 전기차를 잘하는 게 이 사실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래요. 배터리가 왜 중국에서 힘을 발휘하냐면 여러분들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는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또 코발트 옥사이드 방식의 산업용 배터리 요게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구디너프 교수님이 개발한 양극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런 류입니다. 코발트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양극재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음극재 재료로 쓰는 흑연, 뭐 이것도 독성 물질이죠. 거기에다가 알박, 동박, 또 일렉트로라이트도 육불화인산염과 솔벤트 첨가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불화인산염이 어떻습니까? 물과 반응하면 이게
불화수소가 돼버립니다. 불화수소 반도체 세척할 때 쓰는 아주 강력하게 침투력 높은 독성 물질이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배터리는 그냥 아시아에서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처럼 뭐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것들에 배터리 공급하는 그 과정에 대한 산업 인프라 있으면 좋긴 하겠으나 그런 거 100대 파느니 그냥 자동차 한 대 파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배터리 인프라라든지 산업 구조, 전기전자 관련된 사실 반도체 제조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독성 물질들을 통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고 이 제작하는 공정 자체야 뭐 최신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루는 그런 소재들을 보면 환경이라든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독극물과 관련된 그런 취급해야 되는 민감한 공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 팹리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 안 해요. 그리고 또 AMD도 그렇습니다. AMD도 이게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인텔을 비롯한 몇몇 군데가 이제 생산을 하기는 합니다만 전 세계 IT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생산 기반을 보면 거의 대만이나 중국, 대한민국에 집중이 돼 있지 그 외에 어떤 생산 시설들을 풍족하게 가져가지 않고 있고 유럽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은 기계를 바탕으로 한 자동차 산업이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충분히 산업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반도체나 전기전자, 배터리 이런 인프라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또 강력하고요. 그래서 제조와 관련해서는 뭐 구태여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균형을 잘 이루고 왔습니다만 이제 전기차가 되니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셀 자체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그러니까 배터리를 우리가 구분할 때 전지 하나는 셀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2개 이상 묶이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수, 포수,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투수, 포수 2인 1조 묶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기차가 왜 강력한 그런 생산 기지에 대한 이슈를 일으켰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대략적으로 5,000개가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5,000대를 생산하는 거와 전기차 배터리 한 대를 생산하는 게 이제 맞먹는 그런 산업 규모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수박이 한 바퀴 구르는 사업이고 스마트폰은 뭐 자두도 안 되는 강낭콩이 하나 구르는 방식의 사업이니까 이 산업 규모 그리고 또 영업이익 또 매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규모 면에서 이제 게임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산업을 하려면 이 배터리의 생산 라인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걸 확보하지 않고서는 전기차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 거예요. 스마트폰은 사실 그렇게 많은 분량이 투입이 되는 배터리에 의지하는 그런 비중이 높지 않아서 뭐 사와서 써도 스마트폰을 제작하고 판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없으면 뭐 꼼짝도 못합니다. 자동차가 일단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스마트폰 5,000개 분량의 배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2015년에 노스볼트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이 꺼내던 카드가 야 이거 LCA 지켰냐?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지켰어? 그리고 친환경이냐 이게 전기? 그리고 또 이거 재생률은 얼마나 되냐? 니켈 코발트 만간 여기서 얼마나 뺄 수 있냐? 리튬은 또 얼마나 재생이 되냐? 뭐 이딴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삼원청매라는 게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관련해서 배기가스를 줄이는 기술이 197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유로라는 기준으로 이 배기가스를 제한한 게 199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50년 넘게 화석연료 써오면서 아주 그냥 뭐 지구를 더럽힐 수 있을 만큼 오염시킬 수 있을 만큼 오염시킨 주범이 유럽인이에요. 아주 지들 기술 뭐 산업 기계 개발한다고 다 개발해 놓고 화석연료 죄다 그냥 촉매라든지 뭐 DPF 또 SCR 같은 그런 장치 없이 그냥 막 대기에 노출시켰고 그 다음에 제3국가들 점령해서 거기에다 공장 설립해 가지고 오염물질 막 바다에 투입하고 아니 백몇십 년 넘게 이 짓거리 해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게 제3국가에서도 이제 자주권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 개발하고 이제서 우리도 산업에서 빠르게 저렴한 부동산과 저렴한 인건비, 그 수많은 노동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빠르게 자기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환경 생각해야지 이 사람들아.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잖아. 물론 말은 맞는데 쥐들이 한 짓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구 아까운 줄 모르고서 정말 막 사용해서 그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아놓고 나서 이제 자신들의 산업을 위협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제3국가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니까 여기에다가 가장 제조비 관련해서 비용을 많이 전가시켜서 가성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 문제. 야, 배기가스 얼마나 나와? 배기가스도 이제 줄여내니까 야, 너희들 그러면 그거 생산할 때 친환경 전기를 얼마나 써? 너희들 그거 재생하면 얼마나 재생할 수 있어? 이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참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양아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몇 년 됐고 그 이전에 내연차 업력이 그렇게 짧은데도 비교적 빠르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일 수 있었던 것들이 이런 배경 때문이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중국이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유럽이 130, 40년 동안 닦아왔고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이 40, 50년 이상 양산을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시행착오라든지 품질 안정화, 또 그 제품의 불량률, 수율 도달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못해도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자동차 업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동차 업계에서 절대 못한다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한국도 카피캣이었는데요. 한국도 유럽 브랜드 상품성 따라하느라고 정말 애썼고, 특히 일본 토요타, 뭐 미쓰비시, 마쓰다 한 20년 전만 해도 어딘가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일본의 냄새가, 또 유럽의 향기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엿보이지 않았습니까? 디자인이나 성능적인 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차를 절대로 그렇게 우습게 안 봅니다. 이미 그 단계를 다 거쳐서 성숙했고 이제는 독자적인 모델을 통해서 전 세계, 유럽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조사 대중차에서는 지금 전 세계 황제라고 하는 일본 토요타의 제품과 비교해도 더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모델이 꽤 있습니다. 도요타를 넘어섰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등한 입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고 쓸만한 자동차 만들기 시작한 게 2000년 넘어서니까 한 20 몇 년 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는 전 세계에서 대중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자동차만큼 가성비나 실용성 좋은 차가 많이 없다라고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20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글로벌에서 폭넓게 판매를 하면서 대한민국 자동차가 이렇게 있구나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시점서부터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자동차가 지금 어딜 가나 볼 수 있어요? BYD가 전 세계 전기차를 지배했다고요? 현대기아차는요, 국내 판매 비중의 4배를 해외에서 팔아치웁니다. 400%예요, 해외 수출 물량이. 그런데 BYD는 2023년은 조금 증가를 한다 할지라도 아마 7, 8%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글로벌 제조사라 그러면 내수보다는 해외 수출 물량이 훨씬 커야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품질력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해 라고 비로소 완성차 업체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뭐 거의 내수에서 다 팔아치우고 중국을 벗어나면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BYD 차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 찾아서 BYD 어딨나 하고 애써서 찾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찾으면 있겠죠. 유럽에는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서 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눈 씻고 봐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BYD가 테슬라를 이기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믿는 것도 참 순진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참 뭐랄까 깐깐한 듯 하면서도 허당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잘 믿어 일단. 예. 이게 진실한 얘기를 하든 이권 때문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든 일단 얘기를 하면 유의 깊이 잘 듣고 "아 무슨 그래?" 그러고선 잘 믿습니다. 이 악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남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냥 잘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적도 없고 리튬인산철 LFP 뭡니까 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배터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지만 주변 분들은 "그게 뭔데?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다른 거야?" 몰라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리튬인산철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지배한다고 하면 또 그걸 또 믿어. 근데 여러분들 안 좋은 거를 자꾸 포장하고 품질 떨어지는 걸 자꾸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분명히 부당한 이득이나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왜 안 좋은 걸 자꾸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우리 주변에 없는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라 그러고 또 중국차 생전 가도 보이지도 않는 대한민국에서 왜 중국차를 배우라 그러고 중국차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워딩을 자꾸 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있어서 쪼끔만 가면 길거리에 막 세 대당 한 대가 중국차다 그러면 얘기할 만하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국차가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중국의 경제 속국이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는데 없어. 전국에 어딜 가 봐도 중국차는 뭐 마사다 벤이라든지 세아 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저건 도대체 뭐이다. 어디서 만든 거야? 저런 벤은. 저거 탈 만한가?' 하고 정말 가볍게 볼 만한 그러한 제품들이 다 중국제들이고 자동차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승용차라든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데 뭘 배우라고 뭘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고 뭘 긴장하라고 그러는 아니 소비자가 그리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왜 긴장을 하나 이 사람들아. 그냥 여건에 맞춰서 사면 되는 거지. 소비자가 도대체 중국의 자동차가 품질이 좋아서 그걸 가성비 있게 산다 그러는데 그걸 왜 무서워하냐고. 왜 소비자들을 무서워하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 중국의 위생이 안 좋아 가지고 정말 먹으면은 탈 나는 그런 중국 식재료라든지 중국산 김치라든지 뭐 이런 거 경고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이 중국산이 너무 품질이 좋으니까 무서워하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뭘 보여야 무서워하고 뭘 살 수 있어야 무서워하고 무슨 산업에 영향을 줘야 무서워하고 그들이 뭐 200만 대 300만 대 생산을 해도 10%는커녕 뭐 5% 될까 말까 하는 물량을 막 여기저기 찢어서 보내느라고 구경도 못하는 거를 뭘 무서워하냐고. 앞으로 한 10년 이상 지나고 중국도 이제 이 드론 같이 아니 이게 로봇 청소기죠. 로봇 청소기 같이 드론의 DJI 같이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빼어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딜 가나 국산이 있고 일본 차 있고 바로 옆에 중국 차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때 가서 무서워하라고 얘기를 좀 하란 말이지. 아 실체도 없는데 뭘 무서워해 무서워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 잡는 거잖아요. 중국차가 국내 들어와서 영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냥 판 깔아주는 거야. 판 깔아주고 있는 거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국차 들어와 가지고 "거봐 내가 무섭다 그랬지. 이제 들어왔어. 이 무서운 걸 한번 이제 한번 경험해 봐. 이게 진짜 끝내주는 거야."라고 밑밥 까는 거라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법한 상품이 아니에요. 브랜드 처음 봐. 그리고 난 잘 모르겠는데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막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해. 근데 성분표를 보니까 성분표가 별로 좋질 않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강조하면서 "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성분표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분표 좋고 더 좋은 비싼 재료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라고 해서 막 우기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뒷돈 받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착각하고 있거나 다 그렇다고 돈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안 받았는데 관련된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이게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지. 그래서 좋은가 보다 하고 착각하면서 아 이게 좋다는데 하면서 왜 있잖아요. 지식이 없고 관련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런데 사람이 막 확신에 차 가지고 막 열정이 있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막 듣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못 찾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 막 우긴다고. 그래서 인제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건 저렴한 거니까 그냥 값싸게 성능 포기하고 사면 모를까. 큰 기대하고 사면 안 돼." 그랬더니 아니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이게 재료가 나쁘다 그래 가지고 이게 말이야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딴 소리 한다고 하면서 막 예, 고집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걸러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자동차에서 그런 단계다. 중국이 지금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예, 20년 전도 아니에요. 사실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캄피켓이라는 소리는 최소한 안 들었어요. 30년, 40년 전에 들었지.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 크리스 뱅글이 SU7, 크리스 뱅글 님에게는 좀 죄송한데 70이 다 되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BMW 나와가지고 삼성에도 가시고 참 말년에 명성에 걸맞지 않은, 삼성 가서 시리즈 9 같은 거, 예, BMW 네이밍에서 시리즈 7, 9 해가지고 노트북을 냈는데 관심을 못 끌었어요. 그 네이밍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상징성을 부여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셔서 또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으셨고, 디자인에서 사실 나이 좀 들고 하면 트렌드 선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가셨는데, 중국 가셔서 또 많이 받으시겠죠. 명성이 있으시니까. 그 돈도 많이 주고, 앞으로 이제 현역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레이준 회장이 이렇게 만들어 줘라고 주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만들어 줘야지 뭐. 예. 방법이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해달라는데, 모수가 그렇게 해달라는데 뭐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괴작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리고 사용비가 보조 배터리 만들고 또 뭐 패드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고 공기청정기 만들고, 아, 이런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를 만든다 하면 믿음이 가십니까? 그걸 덮어놓고서 괜찮다, 샤오미가 뭐 자동차에서 자동차는요 여러분들, 패드 만들고 스마트폰 만들고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늘 우리가 1967년서부터 지금 곁에 두고서 지켜본 현대도 이제 와서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아니 그 60년 동안 그냥 그 개고생을 해서 겨우 이제도 믿음을 줄까 말까 단계에 와 있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생전 우리가 옆에서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했고 보조 배터리나 좀 값싸게 사서 썼던 그런 제조사가 여러분을 태우고 다닐 자동차를 만들고, 얘는 뭐 이렇게 되고 얘는 기능을, 그런데 그거를 덥석 사시게요? 지켜보셔야지. 한 20년 30년 지켜보셔야죠. 아니 너무 길다 그러면 최소한 10년은 지켜보세요. 10년 지켜보시고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서 판매돼서 유통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믿을만하다 하면 그때 손을 대시라니까. 이 로봇 청소기처럼, 드론처럼 믿음받고 사랑받는 시점이 와요. 중국 전기차도. 시간이 필요하다. 국산차처럼 맨 땅에 헤딩하고 정말 억울해가지고 미칠라 그러고 왜 몰라주냐 그러고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영업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고들을 통해서 안정성 입증하고 또 리콜을 통해서 또 품질력 인정받고,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피드백 받고, 최소 10년, 넉넉히 20년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가 논합시다. 아니 옆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뭘 무서워해. 그리고 또 뭐 있어야 배우지. 나도 배우고 싶네. 중국차 좀 갖다 줘봐. 에? 가지고 와봐요. 좀 배우게. 뭐 있어야 배우지. 아니 없는데 뭘 배우기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난 거 아니고 열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 네, 여러분들이 또 그래 어떤 건 일리가 있고 어떤 건 없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니까 그러시라고 자꾸 이런 재료들을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